가지고 온도가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 다 따뜻하게 입으셨죠? 비가 오면 확실히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해가 나면 굉장히 뜨거운데 근데 비가 오면은 확실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지. 우리가 오늘 오슬로 가시면 오슬로까지는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3시간 조금 넘게 소요가 됩니다. 오슬로 가시면 먼저 점심 식사 우리 예약돼 있고요. 한식으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식당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점심 식사는 한식으로 예약이 돼 있고요. 한식 식사하시고 나서 그곳에 가이드가 현지 가이드분이 계실 거예요. 왼쪽에 공동묘지, 여러분도 공동묘지 옆에서 주무셨어요. 그죠? 예. 한국에서 큰일 나죠, 이러면. 자, 식사하시는 곳에 우리 그 오슬로 시티 가이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다 학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여기 오슬로 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구관, 국립미술관에 있는 문구관이 저희가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의 다른 작품은 보지 않고요. 문구관만 보실 거예요. 문구관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이드와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서 문구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실 거고요. 방 하나에 작품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는 자유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그 작품이 많기 때문에 문구관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분과 함께 문구관 자유롭게 관람하시고 설명 들으시면 자유롭게 관람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저랑 같이 가서 사진 찍었던 시청사 또 가셔가지고 시청사도 보실 거고, 거기서도 자유시간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지리를 익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온 곳은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사 쪽으로 해서 내셔널 갤러리 쪽으로 해서 칼 요한거리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4시 우리가 예약제 시티 투어 시간이 4시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에 저희는 출발을 해서 호텔로 들어가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호텔은 저희는 내일 스웨덴 투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웨덴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근데 스톡홀름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오늘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 지역 쪽에서 조금 더 가면은 스웨덴의 아르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늘 저녁에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스톡홀름으로 가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은 한식, 저녁은 현지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통 저녁 식사가 이제 세트 메뉴인데 스웨덴은 이 세트 메뉴를 그 미니 뷔페로 풀어놨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마음껏 갖다 드시라고. 완벽한 뷔페는 아니죠. 그래서 세트 메뉴를 자유롭게 갖다 드시라고 미니 뷔페로 보통은 풀어놓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저녁은 현지식, 점심은 한식으로 드시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여기 이제 햄스테달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어젯밤에 혹시 산책하셨어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죠. 기온도 딱 좋고 자켓 하나 걸치면. 여기는 많은 스키 타는 사람들이 스키어들이 오는 곳이라고 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도 오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곳으로 스키를 타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슬로프가 플라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잠깐 화장실만 이용하시고 저희는 이제 오슬로까지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커피도 드셨고 차도 드셨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우리 기사님도 잠깐 쉬셔야 돼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저 폭포 겨울은 어는 거예요? 겨울에요. 다 얼어요. 저희 어제 플럼에서 보셨던 효스 폭포 있죠. 그 폭포가 여러분들 어제 눈이 녹아서 이게 호수에서 이제 엄청난 그 수량을 뽐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5월 달에 제가 5월 초에 왔을 때는 거기가 아예 얼어 있었고요. 아예 얼어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정지된 상태, 볼 게 없었죠. 이제 5월 중순에 왔을 때는 조금 풀렸더라고요. 조금 풀려서 물이 한 절반 정도는, 어제 우리가 보신 그 효스폭포 절반 정도의 물이 내려왔고, 6월 초에 오니까 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녹아서. 그래서 5월 달에 오신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대로 얼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당연히 다 얼지요.
노르웨이는 내륙 지역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륙 산간 쪽은 그래서 핀란드식 사우나를 즐깁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잎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걸 가지고 뜨거운 물을 뿌려가면서 몸에다가 자작나무에다가 뜨거운 물을 묻혀서 몸에다 이렇게 때리는 식으로 핀란드식 사우나를 여기도 즐깁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런 사우나를 즐기기도 하고요. 이 사람 Poziom wody był tak wielki, jak nie wiem co, a teraz prawie w ogóle wody nie widać. 산모한테 나오는 또 영양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영양제 산모한테도 이 베이비 박스라고 해서 영양제면 그 아이 낳을 때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급 휴가 같은 경우도 그 아이를 낳으면은 아빠와 엄마가 나눠서 쓸 수 있는 유급 휴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빠들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여기 오슬로에서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남자분들이 유모차 끌고 많이 가는데 카페에 이렇게 남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빠들이 유급 휴가 내가지고 심심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그 사이에 이렇게 여자들도 있고 아이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집에서 쉬는 휴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육아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는 어떻고 엄마들 한국에서 엄마들 만나고 수다 떠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끔 카페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인간적인 거죠. 사람이 우선인 나라죠, 사실은.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들 임신해서 낳잖아요. 네. 애기들은 그때 그걸 네. 제 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그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딸만 5인 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6남매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네 밑에 동생이 하나 더 있다고 한 거예요. 동생 어디 갔냐고. 근데 할머니가 죽어도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얘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홀트 복지 재단 있잖아요. 거기 찾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스웨덴에 입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얘는 되게 키가 작아요. 제 친구는 되게 작은데 그 동생을 정말 어찌어찌해서 찾았어요. 동생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등록을 해놨더래요. 찾았는데 이 동생이 정말 생긴 건 똑같아요. 제 친구랑. 정말 똑같은데 키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얼굴 보면은 신지 그 시도도 못한다고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어쩜 키는 이렇게 다르냐. 장신국가에 사니까 다르구나. 근데 그 부모님 스웨덴에 사시는 부모님이 이제 현지 분이시잖아요. 근데 현지 분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도 만났거든요. 한국에서 같이 관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국에 오세요. 매년 가족들이 전부 다. 근데 너무 그 딸을 너무 잘 키웠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정말 똑같은데 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키가 작은데 걔는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장신국가에 사니까 얘도 키가 크는 거야. 이게 유전이 100%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거죠. 식생활도 있고 음식 문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은 자식 문화고 여기는 이제 입식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다리가 많이 이렇게 기대하세요. 우리 어머님들 잘생긴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얼굴 제일 잘생겨서 남자들이 키도 크고. 아버님들이 계셔서 반응이 없으시네. 근데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잘생긴 사람 다 어디 갔냐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쇼핑 품목 중에 오메가 3하고 그다음에 블루베리가 있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위쪽에 살 때는 심장 질환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심장 질환이 높아졌나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음식이었다고 해요.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주로 먹는 게
고래고기, 그다음에 뭐 물개 뭐 이런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덴마크를 하면서 음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속에 이 오메가3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오메가3 오일이에요. 네, 이제 오메가3 오일은 아시겠지만 뭐 음식에도 다 있어요. 음식에도 있는데 하루에 그 엄청난 양을 섭취를 해야만이 우리 몸속에 이제 오메가3가 섭취가 되기 때문에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오메가3가. 근데 이제 이 오메가3는 뭐 일반 식물에서도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도 채취할 수 있고 조그마한 크릴새우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채취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물개에서도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개 오메가3가 인간의 DNA 구조와 포유류이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물개에서 노르웨이에서 판매를 하는데 물개를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이게 라이센스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3군데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하고 여기 이쪽하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이 3곳이라고 하는데 노르웨이에서 이제 물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말이 많죠. 이게 잡을 때 너무 잔인하게 잡는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봤거든요. 예, 두들겨 패죠. 예, 가지고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을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이기심인 거죠.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이제 물개 오메가3가 이곳 노르웨이에 있고요. 일반 오메가도 많습니다. 일반 오메가도 많는데 그 노르웨이에서는 물개 오메가3가 다른 곳으로 바깥으로 유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같은 회사 오메가3지만 이게 이제 배가 덴마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배가 덴마크 배예요. 그래서 물개 오메가는 없었고 똑같은 건데 거기는 이제 일반 등푸른 생선 오메가3였고 여기 노르웨이에서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는 게 물개 오메가3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제 오메가3가 어디에 좋냐라고 하시는데 심장질환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렇게 한국에서 의사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알이나 2알 정도는 섭취를 해주셔야지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연구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그 골다공증이나 관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게 오메가3 자체가 골다공증, 관절을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를 도와준다고 해요. 오메가3가.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관절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심장질환 또 하나 이제 지금 연구가 된 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오메가3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도 오메가3 다 있어요. 네, 오메가3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메가3가 중요한 게 이 오일이잖아요. 이게 그 동물성 오일을 채취를 하다 보니까 아시죠? 먹이사슬 아시죠? 먹이사슬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닷속에 있는 중금속의 농도가 짙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제하느냐, 정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르웨이, 그다음에 캐나다,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유전이 개발이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석유를 채취를 해서 정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한테 복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의학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 나라 자체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정제 기술, 석유를 뽑아서 정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의학에 접목을 시켜서 이 오메가3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고순도의 그 순수한 오메가3만을 정제해내는 이 기술이 굉장히 노르웨이가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는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해요. 보시면 이제 우리 베르겐에도 베르겐 대학도 있고 트롬스에도 트롬스 대학이 있고 오슬로에도 오슬로 대학이 있지만 이 의과대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의학 그 다음에 약학 분야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분들이 이쪽으로 세미나를 되게 많이 오세요. 세미나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약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세금이 자꾸 이제 그
아픈 사람한테 가면 안 되니까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자꾸 이제 질병이 다양화되니까 그 질병들을 막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는 가장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을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할까라는 거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메가3 오일을 먹이고 그다음에 임산부에게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물가에 비해서 약값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거 뭐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60유로. 근데 이제 배에서 그리고 어제 봤던 구두방견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이 오메가3는 페이하는 게 다른 거죠. 예,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유로면 유로, 그다음에 카드면 카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국에서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하면은 회사 쪽에서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가져다 줘요. 가져다 주는데 그 대신 현금만 받는 거죠. 이 사람도 이제 수수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대신 금액이 저렴하겠죠.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에. 그래서 한 병에 그게 2달분 180정 2달분이죠. 한 번 드실 때 2알씩 드시는 거고 180정 2달분인데 그게 원래 60유로인데 한 병 사시면 55유로, 그다음에 세 병은 한 병당 50유로, 그러니까 150유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병 사실 분들은 저희는 사시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 한 병 먹어봤자 아무 효과도 없는데 예, 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3병 이상 사셔서 6개월분을 드신 다음에 그 원하시면은 추가로 주문을 하시면 되니까 최소 3병은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가끔 한 병 하신 다음에 저는 그냥 집에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한 병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그 한 병 드셔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세 병이